안녕하세요. 주식 명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령제약, 상장명을 보령제약에서 보령으로 바꿨네요. 국제약품 영상을 먼저 찍었고요. 지금 이어서 이제 보령제약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차트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횡보를 하다가 떨어졌죠. 여기 보시면 횡보하다가 떨어졌고, 여기 볼린저 밴드가 좁아들었다가 이 좁아드는 구간에서 항상 변동성이 이렇게 나와요. 여기는 계속 좁아져 있다가 좀 이렇게 벌어지죠. 벌어지는 구간에서 쭉 빠지고 또 좁아들었다가 또 내려가고 굉장히 오랫동안 좀 횡보를 했습니다. 이게 좀 많이 올랐다가 내려온 거는 좀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월봉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여기 초기에 2012년도에는 2,000원, 한 4,000원? 2,000원대? 1,635원까지 있었네요. 1,000원대, 1,500원 정도에서 2만원대까지 올랐으니까 거의 10배 이상 올랐죠. 여기서 강하게 상승을 했다가 지금은 많이 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의 실적도 좀 봐야 되긴 하겠는데, 이 바닥 신호가 강하게 나왔고, 지금 기관의 지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도 최근에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용잔고도 굉장히 낮아지고 있고요. 차트적으로는 굉장히 괜찮아요. 굉장히 괜찮고 지금 골든크로스가 날려고 하는 상황이고 여기 볼린저 밴드도 좁아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지표를 좀 추가해서 좀 보겠습니다. 지표를 일목균형표를 좀 넣어서 보면 일목균형표 상으로는 여기 구름대 좀 하단에 와 있죠. 최하단에 와 있고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다만 이렇게 좀 얇아진 자리, 얘가 이제 올라가다가 좀 얇은 구간에서는 좀 뚫어낼 가능성이 높죠. 근데 아직은 일목균형표의 구름대에서 굉장히 아래쪽에 내려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목균형표 가지고서 말하기에는 조금 애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고 이게 지분율 자체가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좀 많이 사고 있는 부분이 조금 양호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골든크로스도 나고 있고 다른 차트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잘 보시면 이 캔들이 지금 요 내려오는 20일 이평선을 지금 뚫어내려고 하고 있죠. 5일 이평선과 20일 이평선이 서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평선들이 교차되는 지점에 와 있다. 그런데 여기서도 교차되는 듯 하다가 밀려 내려왔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바이오 제약 섹터가 상당히 양호합니다. 지금 코로나가 이제 다시 재확산되는 그런 분위기에 있고 이제 그런 점들을 볼 때 여기에서는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 예상을 하고 보는 거예요. 또 거래량 자체도 최근에 좀 많아지는 상황이고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도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여기 보시면 외국인 기관이 좀 빨간색이 많죠. 지분율 자체가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매출이나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기업은 기본적으로 흑자죠. 올해도 매출이 성장이 있을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네요. 작년에가 6,273억 매출이었고 영업이익이 4,000억. 이번에는 7,038억, 영업이익이 550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상당히 괜찮죠. ROE도 한 10% 정도 유지를 하고 있고 부채 비율도 양호하죠. 100%가 넘어가지 않는 상황이고 유보율도 상당히 높고 배당도 주는 기업이고 괜찮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보령제약 같은 경우는 회사가 상당히 괜찮은 기업이다. 시가총액이 7천억, 5천억은 넘어가니까 변동성도 상대적으로 좀 적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때 거래량이 좀 있긴 했지만 이때보다는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추이에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적이 괜찮은 기업이고 올해 실적도 양호할 것으로 판단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 면에서 좀 더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뉴스나 공시 같은 것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제3자 검증을 완료했다. 그리고 ESG 경영, 요거 긍정적이죠. 이런 부분은 크게 주가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기업이 윤리 경영을 하고 있다라는 좀 긍정적인 이미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의료정보 포털 브릿지 전면 리뉴얼. 의료정보 포털을 운영을 하나 봅니다. 보령에서 4년 뒤 매출 1조, 영업이익 2천억, 당뇨약, 항암제에 집중을 하고 있다. 카나보 패밀리 듀카브 플러스 출시로 연매출 1,500억을 시동 걸고 있다. 고혈압 3제 복합체 출시. 기업은 기본적으로 돈을 잘 벌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기업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종목 분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PER이 20.21배, 조금 높은 편이죠. PBR도 1.4, 그러니까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기업의 주가가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고 있고, 자본금 변동 내역을 보면 자본금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죠. 기본적으로 조금 주식 장사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발행 주식수를 계속 늘려왔다는 얘기입니다. 자본금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양호한 편이고, 투자활동도 꾸준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률도 6%, 7%대 계속 유지하고 있고, ROE가 조금 떨어질 것 같네요. 올해 ROE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재무제표상이 문제가 될 거는 좀 없어 보입니다. 지분율을 한번 볼까요? 지분 현황을 보면 대주주가 53.82%, 굉장히 양호하죠. 최대 주주가 50% 넘는, 지배구조도 안정적이고, 유동주식수가 42%. 괜찮습니다. 상당히 좀 재무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안정적인 기업이고, 공매도 현황을 보면 공매도가 잔고 수량이 조금 최근에 줄었네요. 늘었다 줄었다 하네요. 33만 주, 35만 주, 36만 주까지 갔다가 최근에 다시 34만 주 이하로 조금 내려갔습니다. 공매도 영향은 조금 받는 기업이고, 전자공시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전자공시, 장래 사업, 경영계획, 공정공시 이런 것들도 했네요.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사항. 장래 사업 경영공시, 경영계획을 한번 볼까요? 이게 LBA, R&D 파이프라인 최적화, 생산 인프라 효율 극대화. 안정적 매출 성장 및 수익성 개선에 기반한 기업 가치 증대. 애널리스트들한테 자료 제공을 했네요. 뭔가 기업이 굉장히 좀 열심히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투자 판단 공시가 있었네요. 고혈압, 계양 신약, 복합제 BR1015의 한국 식약처 임상 3상 시험 계획이 승인됐다. 고혈압 치료제 쪽이네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그 고혈압이라고 하는 건 되게 많잖아요. 우리나라 한국인들의 이제 고질병이고, 그런 부분에 신약을 지금 임상 3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회사의 개요. 주식회사 보령. 네, 여기 보면 의약품. 카나브 패밀리 고혈압 치료제 쪽, 고혈압 쪽에 좀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고, 매출 비중도 상당히 높아요. 18.17%. 고혈압약 전문이고요. 그다음 위궤양, 위장병 이런 쪽이 둘 합쳐서 한 4.4%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 같고, 상품, 항암 치료제 쪽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기타 항생제들, 이게 이제 조금씩 매출이 발생하는 것들을 다 모으니까 35.94%. 그러니까 약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구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고혈압 치료제, 이제 위궤양 위장병 치료제, 그 밖에 이제 항생제, 항암 치료제, 당뇨 치료제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약을 생산 판매하는 회사고 굉장히 건실한 기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괜찮은 기업이죠? 자본금 변동 내역. 자본금이 작년과 올해는 현재 똑같고, 재작년에 비해서 좀 주식 발행을 좀 했습니다. 중간에 유상증자를 했고, 유상증자, 무상증자도 종종 하고요. 유상증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도 하고, 작년에는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했네요. 주주들 대상으로 좀 자금을 좀 모았고, 그 다음에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하면서 무상증자를 함께 했네요.
그쵸? 이때 이제 자본금이 좀 늘었고, 무상증자는 이제 자본금 변동은 없죠. 아무튼 무상증자, 유상증자 이슈가 주기적으로 계속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무상증자를 좀씩 하네요. 이런 부분은 좀 주가 상승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좋은 부분이라고 보이고, 네, 사업의 개요. 요거는 우리가 안 봐도 될 것 같고요. 주요 제품 서비스 아까 전에 봤고, 매출 수주 상황. 여러분들 혹시 궁금하신 분은 반드시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네, 우리가 이미 앞부분에서 그 매출, 매출 현황, 주요 매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 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자세히 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계열회사 현황을 보면 홍콩, 북경에 진출이 돼 있고 미국의 델라웨어에 진출해 있고요. 계열회사 현황을 보면 계열회사가 상당히 많죠. 메디앙스, 이게 보령 메디앙스가 같은 회사고 이게 상장돼 있죠. 바이젠셀이라는 기업도 상장이 돼 있습니다. 이 두 개는 좀 이따 한번 차트를 살펴보도록 하고, 보령홀딩스, 보령바이오파마 이런 것들 있죠. 바이젠셀, 메디앙스 두 개 차트 한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보령 메디앙스는 완전히 지금 여기 좁아들어 있죠. 좁아들어 있고 주봉을 볼까요? 주봉 계속 여기서 고점 찍은 상태에서 이때 많이 올랐다가 쭉 빠져서 쭉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일봉으로 보면 굉장히 좁아들어 있죠. 주가가 변동성이 없는 상태에서 바닥을 좀 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때 좀 거래량이 좀 나왔네요. 매집봉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닥에서 보이니까. 조금 길게 볼까요? 한 400일 정도로 보면 좀 많이 빠졌네. 여기서 이제 터닝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요 이평선들이 좀 끌어져 내려와야 될 것 같고, 바닥 신호는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메디앙스 요거는 관련 이슈가 좀 터져야 될 것 같은데, 워낙 요새 애들은 안 나니까 이게 이제 육아용품 아마 그런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관도 지금 요때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거의 지분율이 없는 상태고, 외국인도 많이 팔았고, 신용잔고도 거의 없고, 당장 뭔가 기대하기에는 좀 애매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많이 내려온 게 이제 호재죠. 그리고 여기가 보면 변동폭 자체가 매우 줄어들면서 뭔가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 상당히 오랫동안 좀 나오고 있습니다. 분봉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분봉을 한 60분봉으로 보면 60분봉으로 보면 여기 좀 거래량이 좀 많이 들어왔네요. 이때 들어왔고, 이때 좀 거래량이 좀 많이 들어왔네. 그죠? 이 박스권에서 움직이죠? 지금 이것도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그리고 있죠. 3,000원대에서 3,700원 이하에서 한 4,000원 정도, 3,660원에서 4,000원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박스권 매매를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길게 보면 120일 이건 하지 않겠습니다. 자세히 볼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바이젠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바이젠셀 차트인데요. 여기 좀 거래량이 이렇게 좀 터졌네요. 여기 들어왔다가 거래량이 이제 빠져나가지 못하고 지금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바닥 신호가 지금 2번 나왔고, 바이젠셀 이게 보령제약 쪽 기업이었구나. 이게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죠. 주봉을 보더라도 그다지 오래된 기업은 아니고, 여기가 2021년 8월에 상장을 했고요. 일봉을 보면 지금 뭔가 올라가려고 하다가 지금 얻어맞고 내려온 상황이죠. 지금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고, 이게 좁아들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기관들은 좀 지분을 최근에 좀 늘렸고, 이때는 오히려 팔아먹었죠. 이렇게 올라갈 때는 기관과 외국인이 좀 팔아먹었고, 최근에 와서 기관은 이미 좀 사 있는 상태에서 좀 줄였고, 그 다음에 외국인이 좀 사서 들어오는 상황이고, 신용잔고는 좀 떨어졌다가 조금 올라왔다가 좀 바닥 상태입니다. 그래도 상당히 좀 낮은 구간에 와 있다. 바이젠셀. 이 기업은 이제 뭐라는 기업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요것도 이제 바이오 업종 쪽 아마 코스닥 쪽에 상장되어 있는 그런 기업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은 우리가 오늘 분석할 그런 기업들은 아니니까 이 정도 선에서 좀 보는 걸로 하고, 보령 같은 경우는 좀 차트적으로 상당히 좀 괜찮은 편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천억 정도 시가총액이고 공매도 영향을 좀 받기는 하지만 여기서도 보면 굉장히 여기 딱 걸려서 이제 거래량은 안 터졌지만 올라서려는 움직임이 좀 나왔고 일단 바이오 쪽에 바이오 제약 쪽에 좀 기회가 다시 오는 게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조금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